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플레이션 시대 당신만 가난해지는 이유, 원화가치 하락과 자산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하지만 이는 화폐 착시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실제 자산 가치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하락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재테크와 재산 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지역변동의 시기에는 부의 역전과 추격의 기회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과 충격, 가만히 있어도 가난해진다. 환율 급등과 실질 가치 하락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 원화 가치는 2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2022년 1월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무려 25%가 하락을 했습니다. 집값이 착시 현상이죠. 서울 집값이 지금 그동안에 한 30%, 특히 강남 집값이 30% 정도, 어느 곳은 한 2배 오른 곳도 있는데 평균으로 30% 올랐다고 하더라도 원화 가치 25% 하락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똔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 등 집값 하락 지역은 달러 기준으로 해서 한 50% 또는 한 100%까지 떨어진 셈입니다. 해외 여행 체감을 좀 해보면은 환율이 6년 전에는 1080원이었는데 지금 1470원입니다. 원화 가치가 50%가 떨어졌으니까 실제는 자산도 달러를 생각했을 때는 50%가 떨어진 겁니다. 금으로 비교한 구매력 하락. 6년 전에 100만원으로 1g에 48,000원 하던 금이 20g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1g이 20만원이 되어가지고 100만원은 5g밖에 못 삽니다. 정말 많이 올라갔죠. 5배 이상 금값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면 1920년대,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2025년도까지 보면 금값은 이렇게 계속 우상향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데 굴곡은 있지만요.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저금리 시대와 저축의 무력화. 과거 부모 세대 1960년대, 70년대는 평균 금리가 27%, 1980년대는 저축 금리가 40%, 초고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넣는 게 가장 좋은 재테크였습니다. 은행에 100만 원을 넣어놓으면 그 다음 해에 140만 원이 되는 거죠. 현재 현실은 다릅니다. 은행 금리가 2.5% 수준으로 원화를 예금만 넣어놓으면 진짜 휴지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를 보면 미국이 한 4%, 한국이 기준금리가 2.5%죠. 그래서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더 귀한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금리가 낮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가치가 훨씬 더 떨어지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의 도래, 세계화의 종말과 부채 증가. 지난 40년간 물가가 안정적이었던 시기는 바로 세계화 덕분이었습니다. 즉 중국, 베트남 등 인건비가 저렴한 그런 곳에서 재화를 만들기 때문에 아무리 시장에 돈을 풀어도 양적 완화를 해도 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싼 노동력으로 많이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제 탈세계화와 비용이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인건비 상승 압력, 안보나 공급만 이슈로 인건비가 비싼 미국 등 선진국에 지금 이제 공장을 지어야 되고 중국 및 베트남 등도 지금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돈을 풀면 재화의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의 무기화, 세계가 미국과 중국 중심의 블록으로 분리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워지고 자원의 무기화로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 문제와 돈찍기, 선진국의 부채 100% 초과, 미국 또는 유럽 등 주요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과거 40% 수준에서 지금 100%를 넘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 이자가 높기 때문에 돈을 뿌려서 돈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교훈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은화에 분수물을 섞어서 가치를 떨어뜨린 것처럼 이는 곧 인플레이션 유발로 인해서 돈의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부채가 많아질수록 돈을 찍어낼 거기 때문에 계속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겁니다. 한국의 특수성, M2 증가율과 베이비 부모의 시차. 그런데 유독 지금 한국의 원화가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너무 올라가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이 돈을 더 많이 찍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면 M2 통화량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때가 이제 2020년 보시죠. 코로나 때 미국은 이 파란색이 미국인데 돈을 많이 찍어냈고 그 다음에 금리를 올려서 통화량을 조금 조절했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2022년 이후부터 미국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지금 금리가 저희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서 통화량이 풀리고 그러면서 저희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베이비 부모 은퇴 시차와 금리 변화, 선진국의 중금리 시대, 그리고 미국, 유럽 등은 1946년에서 1964년 이때가 이제 베이비 부모 시대여서 아이를 가장 많이 낳은 시기였는데 이미 은퇴가 활발해져서 은행에 돈의 공급이 줄고 금리가 상승하는 중금리 시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한국 전쟁이 끝나고 1954년부터 74년 이때가 베이비 부모 시대고 이제 은퇴를 저희 같은 경우는 74년생 곧 이제 은퇴에 접어들고 정년이 짧은 한국은 3에서 5년 내에 돈의 공급이 줄어들어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아마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짧은 저금리 기간에 환율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미래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게 되면 이 캔들러 효과라는 게 발생하는데요. 바로 이 캔들러 효과는 신용이 좋고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줍니다. 부자들한테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빌려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은 신용도가 낮아서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자산에 투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더 부의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통화 완화 시 상위 1%가 가장 먼저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자산에 투자를 해서 혜택을 보고 하위 90%는 자산 투자에 참여하지 못한 채 물가 상승에 고통만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돈을 풀게 되면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알아야지. 결론은 자산 관리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경제 변수가 급격히 요동치는 지각 변동의 시대이기 때문에 1998년 IMF, 2008년 금융위기처럼 혼란기에 기업 순위가 많이 바뀌고 개인 자산의 역전과 추격이 쉬운 때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플레이션을 경계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고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를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항상 재정비하고 금이라든지 달러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현금의 비율을 적정하게 밸런싱을 해야 됩니다. 모두 부자 되는 여러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